이번 주제는 팀 과제 신청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팀 과제를 지금 어느 정도 팀을 구성을 하고 주제도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주제가 끝까지 주제가 될 가능성은 물론 많지만 도중에 여러 가지 사유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링크 사업단, 링크 플러스 사업단으로부터 그 과제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팀 과제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팀 과제를 신청하는 방식 관련돼서 설명을 좀 하려고 본 강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팀 과제 신청서의 목차입니다.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로 팀 과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의된 팀 과제를 어떻게 신청할 거냐. 지금 여러분들이 제출한 팀 과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점이 보여서 그 보완 작업이 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팀 과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별도의 그 챕터를 만들었고요.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팀 과제가 정해지면 그 팀 과제를 어떻게 인터넷을 통해서 시청할 거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지난주까지 여러분들이 SNS 그 회의 등을 통해서 만든 주제와 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걸 간략하게 한 페이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팀이 CEPT,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발음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CEPT 팀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유재현 학생하고 유재우 학생, 우리 두 학생이 팀을 구성을 했고요. 써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유재현 학생이 팀장인가요? 하여튼 굵게 한번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나머지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장용기, 엄태용 학생 중에 이제 굵은색으로 이렇게 팀장 이름 최현우, 유주원, 유병희 우리 학생들 표시를 제가 했는데 혹시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바꿔주시면 됩니다. 큰 문제 없고요. 일단은 이렇게 알고 있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유재현, 유재우 학생 그 팀 CEPT에서는 주제를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불법 쓰레기 저감을 위해 IoT 인베디드를 활용한 처리 시설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목적은 불법 쓰레기를 저감하는 거죠. 그 링크 플러스 사업단에서 제시한 그 공모형 과제 그 학교 주변의 쓰레기 저감 뭐 비슷합니다. 불법 쓰레기 저감을 위해서 IoT와 인베디드 시스템을 써서 처리 시설을 만들겠다. 예,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예, 궁금해요. 자, 두 번째 팀은 팀 이름이 AI입니다. 그래서 이 AI 팀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 제가 좀 써놨는데요. 일반 명사를 쓰는 건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인공지능 팀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똑똑한 인공지능 뭐 이렇게 한다든지 예시로 웃기려고 한 얘기입니다만 그 팀명에 대한 변경이 좀 필요하다. 한번 좀 고민해 보고요. 장용기 학생, 엄태영 학생 뒤쪽에 관련된 설명이 좀 있습니다. 파악하시면 될 겁니다. 현재 제출하신 것은 AI,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수직형 스마트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쓰겠다. 그건 좀 이해를 했고요. 스마트팜을 하겠다. 이것도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수직형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수직형이 뭔지를 이제 설명을 좀 해야 되겠죠. 예, 보통은 수평형인가 봅니다. 잘, 잘 몰라서 설명이 필요하다. 이하간 현재 제안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세 번째 팀은 잘 좀 봐줘 팀입니다. 잘 좀 봐줘. 그 조는 빼고 잘 좀 봐 이런 뜻인지 잘 좀 봐주삼 뭐 이런 뜻인지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간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아무도 안 봐주니까 팀을 이름 한번 변경해봐라 이렇게 한 겁니다. 아니면 잘 좀 봐였다고 하면 똑바로 잘 보라는 얘기겠죠. 그죠? 눈 크게 뜨고 그런 의미인지 여하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최현우, 유주원, 유병희 학생 하고자 하는 것은 대전시 원도심 활성화 및 도시개발. 이것도 그 주제에 있었던 거죠. 예, 주제에 있었던 겁니다. 그 공모형 주제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포함을 해서 이렇게 현재는 3개 주제. 그래서 1번 CEPT 팀, 그 다음에 잘 좀 봐줘. 요 세 번째 팀의 주제는 공모형 주제에 있는 것을 가져오지 않았나. 일단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팀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AI를 기반으로 한 수직형 스마트팜 해서 자 그런데 여기 2명이면 15만원 정도거든요. 7만 5천원, 7만 5천원 그죠? 그래서 수직형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을까? 갑자기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한번 좀 고민 좀 해보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여러분이 제시하신 팀명, 팀원, 주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팀명이 좀 부족해 보이지 않나 하는 의미를 했잖아요. 그걸 자세하게 한번 해보고 팀명을 어떻게 좀 멋있게 지을 수 없을까 그걸 한번 좀 강의를 해보려고 이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팀명을 만드는 것, 그 팀명 장명이라고 하죠.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은 제가 정한 겁니다.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생각에는 팀명은 좀 멋있었으면 좋겠다. 1번 기본적으로 팀이니까 좀 멋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고 좀 안 멋있다 그러면 항상 부를 건데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입에 달라붙게 좀 팀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입에 안 달라붙는 팀명이 있나? 예, 외우기 어려운 거가 바로 이제 그 입에 안 달라붙는 팀명의 종류죠. 듣긴 들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우리가 그 후크송이라고 그러죠. 후크송. 입에 탁탁 달라붙는 그 노래들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웅얼웅얼 돼야 되는 그런 것들, 그 후크송이라고 하죠. 이렇게 갈고리송이라고 그러죠. 사람의 마음을 갈고리로 이렇게 낚는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했으면 좋겠다. 예, 예. 자, 뭐 두 가지는 뭐 있었으면 좋겠고요. 뭐 옵션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죠. 의미가 있어야 되겠다. 의미. 즉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 또는 사람 구성원입니다. 팀원과 연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팀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저 팀은 어떤 일을 하려고 모인 거구나. 이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좀 어렵죠. 예. 그 팀명도 그냥 막 만드는 건 아니고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제가 그 각종 그 경진 대회라고 하는 거 있죠. 왜 여러분들 그 작품 요 캡스톤 디자인에서 만든 작품을 또 이제 다른 학생들하고 이제 그 경진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상도 주고 뭐 이렇게 시상도 하고 하는 그런 격려의 자리를 우리가 이제 경진 대회라고 하는데 경진 대회에 가 보면 그 이름을 가지고 딱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좋다 말이 좀 이상한데요. 그 의미 있는 이름을 딱 해서 팀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아, 저 친구들은 이걸 하려고 모인 애들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이제 캡스톤 디자인 팀의 팀명은 제발 주제, 즉 과제의 이름과 연관적으로 만들어서 의미 있게 이름만 딱 들어도 아, 이 친구들은 모여서 이 과제를 하려고 모였구나 라고 해석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 각각의 사례를 한번 봅시다. CEPT, CEPT라고 한번 발음해 볼까요? CEPT. 이거 무슨 뜻이에요? 자세히 보니까 캡스톤 디자인 팀에다가 이제 환경자를 넣어서 environment를 하나 넣은 거죠. 그래서 이거 그러면 P가 돼야 되는데 왜 T죠? 이게 좀 이상해. 하여튼 P 어디서 났어요? 세게 얘기하려고 가졌나? 여하간 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주제가 그 환경 쓰레기 그죠? 예, 그거였었는데 요 워드만으로는 정확하게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좀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 팀도 아까도 한번 얘기했었는데요. AI 그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뭐 수직형의 스마트 팜을 하겠다. 그건 이해는 했어요. 예. 그런데 AI라고 했을 때 그거하고 이 팀명하고 매칭이 되는지 의미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좀 변경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팀도 그 잘 좀 봐줘에서 조자를 빼면 잘 좀 봐, 그죠? 요거일 것 같아요 느낌에. 또는 잘 좀 봐주세요라고 하는 거에 뭐 잘 좀 봐줘 이거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제 생각은 아무도 안 봐준다. 뭐 봐주긴 뭘 봐주냐 이거죠. 예. 눈 크게 뜨고 봐, 다 눈 크게 뜨고 보고 있죠. 예. 그것하고 도시 재생, 원도심 활성화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 크게 연관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변경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 이번 주제는 계속해서 방금 전에는 그 팀 이름에 대한 것을 했는데 팀 이름도 좋지만 사실 팀 이름 하기 전에 주제, 과제의 제목을 만드는 거가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가 무엇을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과제 제목을 만드는 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하는 것도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자, 주제를 만드는 주제에 대한 그 이름을 만드는 원칙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과제 제목이 이제 첫 인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죠. 뭐든지. 그래서 그 제목만 들어도 무엇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제목만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명확히 전달이 되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사오구는 가급적 사용을 안 하는데 이걸 꼭 사용해야 되겠다. 사용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판단이 되면 사용합시다. 사용해야 됩니다. 예. 인공지능 뭐 이런 거죠. 뭐 멋있는 뭐 이런 것들. 예. 자,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합니다. OW1H라고 그러죠. who, 누가, when, 언제, where, 어디서, what, 무엇을, why, 왜, how, 어떻게.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how, what이 되겠습니다. what하고 how를 잘 써야 되겠죠. 어디에, 제목에. 자, 원칙은 이제 설명을 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부의 기관 중에 그 연구개발 과제를 관리하는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산업기술평가원 케이트 산기평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과제명을 만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추천. 그래서 그걸 제가 좀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가이드라인은 뭐냐면 주제어를 중심으로 60자 또는 20단어 이내로 작성해라. 너무 길어도 안 된다는 거죠. 가급적 짧게 단어는 20개 이하로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거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결과물과 기술적,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용어는 쓰지 마라. 그러니까 인공지능 할 거 아니면서 인공지능을 쓴다든지 스마트폰 스마트하지 않은데 스마트를 쓴다든지 블록체인 할 거 아닌데 블록체인을 쓴다든지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연관성이 적은 거는 쓰면 안 될 겁니다. 왜? 그 질문을 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뭐 그린 여기 오타입니다. 그린 옛날에 옷 그린 뭐 그린이 유행인 때가 있었죠. 그린입니다. 고부가가치, 유망 이렇게 좀 추상적인 것들은 안 썼으면 좋겠다. 자, 요 워드만으로는 좀 해석이 잘 안 되니까요. 어, 주제명을 만드는 5대 속성을 만들고 요거별로 예시를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목적이 중요하다. 주제에서 목적이 중요하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래서 뭐뭐뭐를 위한 이게 바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목적 속성에 의해서 즉 여기에서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파급 효과를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만들게 되면 어떤 일을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사례가 나와 있네요. 봅시다. 배기가스 규제 대응을 위한 그러니까 지금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해서 배기가스들에 대한 규제가 있죠. 그 규제에 발맞추고 싶다. 배기가스 규제 대응을 위한 뭐 촉매 기술 개발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확해지는 거죠. 아, 이 친구가 무엇을 하기 위한 거다. 자, 요새 코로나 유행이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재난 대응을 위한 땡땡땡땡 뭐 앱 개발 뭐 가능하죠. 요새 그 자가격리 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바로 명확하게 이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 뭐뭐를 위한을 쓰게 되면 이것은 목적에 대한 거다. 이걸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속성은 뭐냐면 적용 대상입니다. 적용 대상은 이 기술, 이 제품은 어디에 쓰는 물건이냐,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용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즉 결과물이 적용될 분야인데요. 뭐 이런 겁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용 뭐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 인공지능 센서 개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IoT 센서 개발. 그래서 용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면 써라는 의미예요. 적용 대상이 명확해지니까 과제 제목이 좋다 이런 뜻입니다. 자, 목표 속성입니다. 목표 속성은 내가 궁극적으로 이번 기술 개발, 이번 과제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것, 즉 구현될 기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땡땡땡 기술이란 말을 마지막에 써라. 5G 원천 기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맞지는 않겠지만 배기가스 규제 대응을 위한 자율주행 자동차용 5G 원천 기술. 워드는 맞지 않지만 목적과 적용 대상과 목표가 명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조합이 가능하다. 자, 네 번째 속성은 목표 수준에 관한 겁니다. 여기에서는 기술 수준이 뭐 어떤 급이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양의 정략적인 표현을 얘기하고 있다 해서 예를 들어서 뭐 5G 중에 뭐 5G 원천 기술이 여러 가지 많은데
그 중에 뭐 28기가 밀리미터파를 이용을 한 뭐 이거죠. 기반의 5G 원천 기술. 그러면 요거 밀리미터파 이외에 다른 기술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예를 6기가 뭐 이런 거 있으니까요. 차별화가 되는 거죠. 어떻게? 급으로. 자, 마지막 속성인데요. 요 기술 단계 사실 잘 쓰지는 않습니다. 기초 단계, 응용 단계, 개발 단계 이런 것을 쓰는데 요거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안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개발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네 개를 가지고 이제 되는데요. 하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되진 않겠지만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 써볼게요. 첫 번째 거 쓰겠습니다. 배기가스 규제 대응을 위한 자율주행 자동차용 28기가 밀리미터파 기반 5G 원천 기술. 이렇게 제목을 만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단어의 수가 20단어 이내, 글자로는 60자 이하가 되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